이번 시간에는 산등성이 강,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글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등성이 강자입니다. 글자를 분해해 보면 배산자가 보입니다. 배산자가 보이죠? 배산자를 빼고 나면은 거물망이 보입니다. 눈목자를 가로로 세로로 둔 거와 같은 거물망입니다. 배구네트처럼 보이죠? 배구네트도 거물이죠. 그래서 배구네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물망입니다. 둘 다. 거물처럼 산이 펼쳐져 있는 것은 산등성이다 이 말입니다. 산등성, 산 맨 위에 보면 산 높이가 이렇게 여러 개 거물을, 그림상으로는 거물을 3개 펼쳐 놓은 것처럼 보이죠. 산 위에 거물처럼 보이는 곳은 산등성이다 이 말입니다. 산등성이 강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덕 강자입니다. 매산자죠. 산 아래에 다시 산등성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산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언덕이 해당되겠죠. 산 아래에 산등성이가 있다는 것은 큰 산, 작은 언덕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언덕강이 되겠습니다. 산 아래의 산등성이는 언덕에 해당된다. 언덕강자가 되겠습니다. 3번 강철강입니다. 쇠금이죠. 산등성이 강입니다. 쇠금은 성씨로 봤을 때는 성김이죠. 그 다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는 금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과 음이 현재는 3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쇠로 해당되죠. 성김으로 풀이하면 안됩니다. 쇠금으로 풀이하셔야 합니다. 산등성이처럼 쇠가 강한 것은 강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철강이 되겠습니다. 강철입니다. 그 다음 4번 단단할 강입니다. 산등성이 강, 선칼도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도는 이렇게 쓰죠.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 칼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선칼도방이라 합니다. 우측에 사용될 때 이 칼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 글자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등성이처럼 강한 칼은 굉장히 단단하겠죠. 단단할 강이 되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쉽게 부러지면 생명이 뺏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철처럼 산등성이처럼 칼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해서 단단할 강이 되겠습니다. 강직. 산등성이 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물망입니다. 거물망 보이시죠? 거물망. 배구네트처럼 보입니다. 배구네트도 거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물망. 그 다음 눈목을 세로로 눕혀 놓은 것도 거물망입니다. 거물 아래에 산 위에 거물처럼 돼 있다. 이게 낫겠죠. 산 위에 거물처럼 펼쳐진 것은 산등성이라는 얘기죠. 산등성이에 보면 산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아랫부분이고 여기선
뒷부분이죠. 볼록 솟아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물처럼 보인다 해서 산등성이 강이 되겠습니다. 거물처럼 펼쳐져 있는 산은 산등성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산등성이 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덕강. 산 아래의 산등성이는 산으로 비교하면은 언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언덕강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언덕강입니다. 산 아래의 산등성이는 산이 있고 아래에 조그마한 게 있으면 이것은 언덕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큰 산과 비교를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3번 강철강입니다. 쇠금이죠. 쇠금 또는 성김, 금운동할 때는 금금이 되겠습니다. 훈과 음이 세 개로 사용되었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쇠금입니다. 강철이니까 산등성이처럼 강한 쇠는 강철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철강입니다. 물론 강철보다 강한 쇠도 있겠지만 이것은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전에는 강철을 가장 먼저 발견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강철강입니다.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합금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철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인류 역사상 이 한자를 만들 당시에는 강철이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한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강입니다. 강철이죠. 4번 단단할 강입니다. 산등성이 강, 선칼도방입니다. 칼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느낌이란 얘기죠. 그래서 선칼도방, 우리가 알고 있는 칼도는 기억의 비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칼도방입니다. 산등성이처럼 칼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칼은 주로 전쟁터나 아니면 나무를 할 때 사용했겠죠. 과거에는. 그래서 특히 전쟁터에서 싸움을 전투 와중에 칼이 쉽게 부러지면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할 강이 되겠습니다. 강직.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 학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보면 저렇게 풀이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종종 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각골문 설문의 해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강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릴 간자입니다. 가릴 간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요. 가릴 간자를 파자 분석을 하면 나무목이 보이고 그 다음 눈목이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눈이 있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있는 눈을 보고
가려서 나무를 심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가지가 많이 자라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가지가 별로 없으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눈을 살펴서 눈으로 보고 가려낸다. 가릴 간이 되겠습니다. 서간, 책을 골라서 본다는 뜻이겠죠. 골라서 선택한다. 두 번째, 난초난입니다. 난초난. 불초머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의 윗부분에 사용되니까 머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가장 아랫부분은 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머리, 발입니다. 불초머리입니다. 여기서는. 불초머리, 그 다음 문. 가릴 간이죠. 풀 중에서 문 사이에 가려서 자라는 식물은 난초란 얘기입니다. 난초가 가꾸기에 까다로운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난초난이 되겠습니다. 식물 중에서 문 사이로 햇볕을 가리는 것은 햇볕이 많아도 되지 않고 햇볕이 적어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다소 까다로운 식물은 난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난초란이 되겠습니다. 난초 되겠죠. 불초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빛날 난자죠. 불화. 그 다음 막을 난이죠. 막을 난입니다. 불을 막게 되면 더욱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둠을 조성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날에 일부 막아주면은 불빛이 더욱 빛이 난다. 불빛은 어두울수록 빛이 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빛날 난자입니다. 불을 일부 막으면 더욱 빛이 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소 밝은 상황이라 상황을 설정하면 되겠죠. 다소 밝은 환경이다. 4번 막을 난입니다. 문문자 문문이죠. 문문 가릴 간입니다. 문 사이에 가렸다는 거죠. 여기서는 표현상 문 사이에 대문 사이에 나무를 하나 걸쳤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출입금지. 다시 말해서 막았다는 얘기죠. 막을 난자가 되겠습니다. 난입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난입.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릴간, 눈목, 나무목, 눈목, 나무의 눈을 살펴보면서 가린다는 거죠. 나무를 심을 때 말이죠. 나무를 심을 때 눈이 개수가 굉장히 적은 것은 미리 뽑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구분한다는 얘기죠. 가릴 간이 되겠습니다. 막을 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사이에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 사이에, 대문 사이에 막대기 하나를 놓고 가려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을 난이 되겠습니다. 난입. 그렇죠? 3번을 보면 불화입니다. 불화. 막을 난입니다. 대낮에, 낮에 주위를 막게 되면 불빛은 더욱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빛날 난자가 되겠죠. 빛날 난. 불빛은 어두울수록 제값을 하게 되어 있죠. 밝은 곳에서는 빛의 위력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빛날 난. 2번 난초란입니다.
풀초. 여기서는 풀보다는 약간 진화된 것은 식물이 되겠죠. 식물도 풀의 종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풀보다는 조금 진화된 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 중에서 문에서 가린다는 거죠. 햇빛을 가린다. 까다롭다는 얘기죠. 식성이 까다롭다는 것은 10가지 음식 중에서 3가지만 먹고 또는 5가지만 먹지 않는다는 거죠. 식성이 가리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10가지 중에서 9개 내지 10개는 다 먹는 거죠. 여기서는 가린다는 지금 뭡니까? 난초란이죠. 난초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물 중에서 문 사이에 가리는 것은 햇볕을 많고 적음을 가리는 것은 난초란 얘기입니다. 난초는 가꾸기에 까다로운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무목, 눈목입니다. 나무 사이로 나무를 눈으로 살펴보면서 부적합한 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가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릴 간이 됩니다. 서간. 그 다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난초란. 풀 중에서 문 사이에 가리는 것은 햇볕을 가리는 것은 환경을 가리는 것은 난초의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초란. 3번 빛날란입니다. 불화, 막을 난. 주위에 밝음을 막으면 불빛은 더욱 빛이 난다는 얘기죠. 빛이 나는 것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나겠죠. 그래서 빛날란이 되겠습니다. 4번 막을란입니다. 간이죠. 가릴간. 문에서 가린다는 것은 막는다는 뜻입니다. 문 사이에 뭔가를 하나 놓고 가려서 이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을 난. 난입이라고 하는 것은 막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난입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어진 한자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